51쪽부터 한번 봅시다. 연소함수 성질입니다. 연소함수의 성질이다 들어가 있지. 여기서 나오는 거 첫 번째부터 보면 K의 fx에다가 플러스 gx 빼기 한 거, 그 다음에 곱하기 한 거, 그 다음에 나누기 한 거. 자, 여기서 연소함수의 성질이다 하면 한 놈만 보여줄 건데, 만약에 어떤 값 x는 a에서 fx하고 gx가 연속이라고 해. 오케이? 그러면 이게 연속이란 말은 함수값이 극한값하고 같다고 했어. 함수값이 극한값하고 같다고 했어. 이게 연소함수 성질이었다. 이게. 그러면 얘들은요, 이거가 성립한다. 이 말은 그냥 연소함수끼리는 실수배를 하거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무조건 다 연속이라는 거야. 그건 뭐 때문에? 리미트 때문에. 리미트 내가 기억하는 거. 자, 리미트 기억하는 거 딱 이거였어. 첫 번째 뭐요? 막강 리미트요. 제발. 수렴하면 아무데나 다 들어간다고. 리미트가 막강 리미트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리미트 각각 들어갈 수 있어. 단 수렴해야 돼. 그 다음 하나는 분모가 0이 아니다는 거. 제발 기억하라고. 분모 0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뭐 이놈 한 놈만 볼까? fx 곱하기 gx라는 건 얘가 이렇게 성립하면 x는 a에서 fa에다가 ga를 집어넣은 것이 함수값이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gx다. 얘가 수렴한다니까? 얘가 수렴해. 그럼 리미트가 따로따로 들어가서 이 값과 이 값은 반드시 같다.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연소함수끼리는 실수배를 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근데 조심해야지. 나누기다. 무조건 gx라는 값이 0이 아니라는 게 나와야지. 분모가.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소함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연속이야. 이게. 그러면 이쪽에서 시험대 낼 건 없죠. 그럼 뭐가 돼야 돼? 이게. 잘 들어. 여기는 무조건이다. 불연속은 성질이 없어. 불연속은 성질이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점에서 불연속이고 불연속을 더해야 돼. 그러면 반드시 불연속이다? 얘기 없어. 무조건 불연속일 수도 있고 연속일 수도 있는 거야. 연소함수만 성질이 있는 거야. 이쪽에서. 자, 근데 이쪽에서 따로 하나만 해줄 건 이거 하나다. 만약에 x는 a에서 fx, gx가 연속이다. 문제에서. 그럴 때 첫 번째로 이렇게 나와. 만약에 fg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했어. 자,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 자, 무조건 틀렸어. 얘들이 합성함수는 성질 안 합니다. 합성함수는. 자, 잠깐 보면 얘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f의 ga라는 함수값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의 gx하고 같아야 돼. 이게 성립하려면. 그런데 자 보자. 얘네들이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했거든. 그 말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fa하고 같은 거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라는 것이 ga하고 같은 거야. 그러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는 어떤 값으로 존재한다고 보자는 거야. 얘가. 그러면 야, ga라는 함수값은 ga가 베타지. 그럼 얘가 성립하려면 f의 베타라는 값이 얘가 리미트가 이 안으로 쏙 들어가서 x가 a로 갈 때 gx라는 극한값이 베타예요.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베타로 갈 때 fx가 같아요. 그 말인 뜻은 뭐냐면
fx가 어떤 베타라는 값에서 연속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 된다고. 제발 기억해. 다음 중에서 틀린 거 찾아라 했을 때 하나씩 물어봅니다. 이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는 분모가 0이 아니라는 거 붙어 있으면 무조건 성립해. 그런데 안 되는 거 첫 번째. 합성함수는 연속이다 안 된다. 이거야. 합성함수네. 이게 됐어? 무조건. 근데 이 말을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fx, g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이게 그러면 y는 f의 g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이건 참이요. 근데 보통 이 얘기를 이게 참을 만들려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만 이거 안 해줘도 무조건 참인데. 자, gx라는 것의 치역이 fx라는 것의 정의역에 부분집합이라는 내용을 얘기를 해줘요. 근데 솔직히 이 밑에 말이 없어도 솔직히 모든 실수에서 만약에 연속이다 그래요, fx가. 그러면 그거에 따른 y 값도 모든 실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기 때문에 이건 참이요. 근데 어떤 특정 값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합성함수 아니야. 이거야. 그래서 연속함수 성질 중에서 물어볼 수 있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어떤 점 x는 a에서 fx하고 gx가 연속함수다. 그럴 때 다음 중 반드시 연속이 아닌 걸 찾아보세요 하는 거예요. 합성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합성 기본적으로 아니라고요. 그 다음 항상 분모는 0이 아니다는 거 해주셔야 돼요. 요점은 리미트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분모는 0이 아닌 거 해줘야 된다고. 리미트요. 얘들아 리미트라고 진짜. 그 다음에 나머지 어차피 이쪽에 나오는 것들은 그렇고 최대 최소 정리다 하는 것은 어차피 폐구간 내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이건데 이거는 뒤에 가서 문제 보면서 왜 그런가 하시고 52페이지 잘 되세요. 야 52페이지에 나오는 사이값 정리 있죠. 쟤는 학교 시험은 100% 나와요. 이거에 관계된 문제가 내가 분명히 얘기했나? 쉽게 나오냐 어렵게 나오냐의 차이고 그냥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이쪽 단원에서 이런 형태 자질구라는 걸 안 내는데 사이값 정리를 내요. 무조건 문제 자체를. 자, 사이값 정리다 하는 것은 뒤에 들어가서 내가 평균값 정리라는 걸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사이값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가 그냥 다른데 약간 비슷한 뉘앙스를 가져. 그러면 이것만 구분해 주세요. 내가 사이값 정리라는 걸 기억할 때 머릿속에서 제발이요. 단원을 기억해. 내가 이게 어디 단원에서 나왔다. 사이값 정리는 얘가 연속이라는 단원에서 나온 거야. 연속이라는 단원에서 나온 거라고. 제발 기억하라고. 연속 단원에서 나왔다는 거야. 사이값 정리라는 게. 자, 기본적으로 이 사이값 정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이게 너무 중요해서 학교에서 주관식으로 어디 학교에서는 서술형에다 뭐 갖다 놓고 이 중간에 뭐 빈칸 찍어갖고 오늘 주관식을 냈는데 그 이제 학교 지금 쉬운 학교에서는 그래 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조건이 어떤 함수 이 fx가 지금 거기서 나오죠? 구간 여기서 A에서 B까지 구간에서 무조건 전제 조건이 연속이라는 게 돼야 돼요. 연속이라는 뭐야? 머릿속에서 끊어지지 않은 상태야. 돼야 사이값 정리가 됩니다. 이게 그리고 얘들이 양 끝점이요. 이게 지금 폐구간이다. FA라는 함수값과 FB라는 함수값이 다를 때야. 지금 이쪽에서 나왔던 것이 이게 그러면 이 FA와
F, B 사이에 임의의 실수 K에 관하여 FC는 K를 만족하는 적어도 하나의 C가 존재한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C라는 값은 A라는 값보다 크고 B라는 값보다 작은 상태로 무조건 존재한다. 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이걸 그냥 기억하는 것 자체도 힘들 뿐더러 외우기가 힘들어.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기억해야 돼. 혹시 몰라서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얘를 그림으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얘가 자 A가 있고 B가 있다 이렇게 하고 내가 그냥 FA가 있고 FB가 있다 보시라고. 그럴 때 A에서 B까지 얘가 연속이야. 그럼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가. 이렇게 끊어지고 가. 그럴 때 FA하고 FB 사이에 어떤 K라는 값이 있어. K를 만족하는 내가 어떤 임의 실수 C를 넣었을 때 K 값이 나오는 거야. 이게 적어도 하나를 갖는다. 왜? 내가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갈지도 모른다. 그러면 내가 K를 그으면 C 값이 하나, 둘, 세 개까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아니요, 참 안 돼. 갖고 이게 사이값 정리예요. 근데 그냥 아주 단순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사이값 정리 좋아해갖고 그냥 이거 빈칸 넣기 사이값 정리 하나 딱 주면 모를까 이걸 정의를 그대로 묻진 않을 테고. 근데 뭐 그때 정의 묻는 것은 뭐 연소함수다 이 새끼가 뭐 이렇다 어쩐다 뭐무사 이렇게 뭐면서 줬을 거야 문제에서. 그 다음이 그러면 얘네들은 이거의 활용은 무조건 실근 정리야. 시험자는 여기 부분에서 내는 거야 이게. 자 얘는 이걸 응용한 걸로 fx가 구간 A에서 B까지 해서 똑같아 연속이야. 그래서 그러면 그 내용 자체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FA하고 FB라는 함수값의 곱이요. 약간 내가 양 끝점 얘하고 얘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의 곱이 0보다 작으면 이거이면 방정식 이 fx는 0은 구간 A하고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한번 빨리 볼 겁니다. 아니 A하고 B에서 연속이다.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FA하고 FB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것은 얘네들의 함수값의 곱과 반대라는 거야. 이게 그럼 A가 내는 FA다 함수값이 이렇게 들어가고 얘가 양수요. 그러면 B다. F의 B라는 함수값이 이렇게 들어가. 근데 이 자식이 연속이래. 들어가라고요. 그러면 이게 fx면 fx는 0이라는 것의 근이라는 건 무조건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거지. 이게 바로 실근이에요. 이게 바로 실근이요. 이게 바로 실근이죠. 무조건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면 나는 연속이면 x축을 적어도 한번 지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 내용입니다. 잠깐 이건 쌍방향 필요 충분 조건이야. 무슨 소리야? 곱이 0보다 작으면 구간 안에 실근이 있는 거야. 이게 구간 안에 실근이 있으면 얘네들이 곱이 0보다 작은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보진 않는데 곱이 0보다 작으면 이 구간 안에 몇 개가 있는가 몰라. 적어도 있다. 내용 자체야. 자, 이걸 세팅하실 땐 너희들이 이거 자체도 혹시 모르니까 이동의 동네에서는 이거 조금 정확하게 기억하고 써놓으란 말이야.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정확하게 한번 봐야겠구나. 이 정리를. 웬만하면 안 되지만 이걸 응용하는 이걸 갖다 놓고 시험 문제는 뭘 거예요? 이게 보세요. 저 시대해주고 있으니까. 자, 한번 문제 봅시다. 빨리 봐야 돼. 그리고 오늘 내가 미분을 들어갈 거니까 미분의 뭔지를 희하여 미분이라는 거야. 자, 봅시다. 꿈꾸는 줄 알았어. 어떻게 알았지? 오늘 이거 잡지. 장갑 때가 밥 먹고. 선배 저희 계약했어요. 계약이 뭘로 표현하는 줄 알아? 요거에서 계약이라고? 와, 5시 고등학교 1학년 수업하는데 와, 요거 애들 다 돌아. 와, 나 진짜 와, 내가 정말 너무 같은데? 우리 학원에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여고 애들은 여고 애들이 그래도 1등급이 3명이가 있거든. 그래서 수학 제일 잘하는 애가 여고 그래도 수학 20원 애가 이거죠. 간을 포함해서 다 4명이 다 보잖아. 아니 근데 선생님이 수업 상징. 내가 갖고 깜짝 놀랐어. 내가 여고에 있는 모의고사 1대1 사전이잖아요. 수학 1학년. 그냥 배우는요. 그럼 사실 내가 뭐 60몇 점, 아니 60점이 안 됐거든. 60점 내가 수학 1등인데. 나 그거 사전 1등이라고요? 사전이야? 이제 그러니까 그건 덕후도 마찬가지. 1학년이 너무 못해. 덕후 1학년 장난 아니야. 뒤지게 못해. 우리가 공부했을 때다 가져가. 아니. 네? 자, 53페이지. 자, 필수예제 6번부터 볼 겁니다. 제발 좀 관심 가주세요. 자, fx라는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3이고 gx라는 함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마이너스 5. 자, fx, gx가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거야. 이게 내가 솔직히 필수의 6번 문제를 얘는 어디에 보면 진짜 쉬운 시험 학교에서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연속점을 찾아야 되거든. 불연속인 구간을.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연속인 구간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봐. 예, 1번 같은 경우에 구간을 쓰는데 지금 여기서 fx에다가 마이너스 3gx다. 야, 2차 함수고 2차 함수니까 모든 실수의 연속인 거다 얘네들. 그냥. 그런데 여기서 3배에서 뺐지. 그냥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그럼 내가 연속인 구간을 써야 돼. 그런 게 이렇게 써야 해요. 나중에 이게 모든 실수였다. 얘들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fx 곱하기 gx. 아니 연속함수끼리 곱하면 그냥 연속이라고.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다 연속이에요. 그 다음에 gx분의 fx야. 근데 이게 불연속을 찾는 게 아니라 연속인 구간을 쓰는 거다. 그러면 야 gx분의 fx면 분모가 0일 때요.
이거 안 된다고요. 그러면 gx가 0이라는 건 내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일 때요. 1, 5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라고 오지. 여기서 무조건 불연속이 나요. 그럼 내가 쓰는 건 연속인 구간을 써야 해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가 연속이고요. 마이너스 1에서 5까지가 연속이고 5에서 무한대까지가 연속이 나요. 오케이. 야, 이 x야 공부라고. 저희 진짜 영어만 1등할 새끼 너 진짜 터트려버리네. 꽉을 쳐. 걔 똥을 하는 새끼다. 자, fx 마이너스 gx분의 1이라고 해. 이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분모가 0일 때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fx 마이너스 gx다 하는 것 자체는 fx 마이너스 gx잖아. x의 제곱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마이너스 5다. 그러면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니까 얘가 4x다 들어가고 플러스 2다 들어가니까 2다. 그럼 얘가 0 만들 값이 x가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때잖아. fx 마이너스 gx가 마이너스 2분의 1 때 불연속이야. 그러면 나는 연속인 구간을 쓰는 거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어디서 낸 적이 있어서 기호를 몰라고 낸 건지 뭘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걸 갖다 놓고 주관식 1번에다가 잘 봐야 된다. 이걸 연속인 구간을 쓰라고 하면 요 따위 써줘야 되나 이게. 그 다음 제 필수의 7번. 야, 이게 지금 뭐 유선식의 정리라는 건데 솔직히 별 의미 없고, 이게 보시면 필수의 7번을 보면 fx의 최대 최소를 찾으라는 거야. 근데 1번에 뭐라고? fx가 마이너스 x에 대고 플러스 2x 플러스 3인데 구간이 뭐다?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이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찾으세요.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2차 함수는 끊어진 데가 없는데요. 이 모든 수의 연속이야. 그럼 끊어진 데가 없으면 무조건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건 어떤 구간 내에서 양 끝점이 무조건 폐구간이에요. 폐구간이어야 돼. 이게 그러면 무조건 폐구간, 양쪽 부분이 끝이 있는 구간이면 무조건 그 구간 안에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예? 그냥 얘가 뚫린 구간에는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이게 그런데 최대 최소 본다고 뭐. 얘는 자 대칭축이 뭐라고?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대칭축은 x는 1이요. 근데 x는 1일 때 최대값을 갖는데 1일 때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맥시멈이다 하는 것 자체는 1이요. 1로 마이너스 1이고 2고 3이요. 그러면 맥시멈이 4요. 그러면 미니멈이다 한다는 것 자체는 자 1일 때 맥시멈이니까 미니멈은 많이 떨어진 거. f의 마이너스 2값이요. 그럼 마이너스 2 갖다 집어넣으면은 얘가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야. 맥시멈 미니멈. 그 다음 2번은 fx가 x-2분의 자 2단 말이요. 근데 구간이 3에서부터 5까지야. 야 얘는 x는 2에서 불연속이야. 끊어졌다. 2에서 끊어졌다고. 근데 3하고 5 구간에는 2가 안 들어있지. 그러니까 무조건 3하고 5일 때 맥시멈 미니멈이야. 그러니까 3을 넣어. 3을 넣으면 1, 2고 5를 넣어. 3분의 2요. 그러면 이 새끼가 맥시멈이고 그 새끼가 미니멈이었다. 이게 자 필수에서 8번이랍니다. 자 필수에 8번 보시면
방정식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자 요것이 열린 구간 자 2하고 3 사이에서 저보다는 실근을 가진 보여서 3차 함수가 내가 여기 나와 있는 fx가 하는 것 자체가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긴 함수인가는 몰라도 다음 함수는 끊어진 데가 없다고 써 무조건. 그럼 3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몰라도 끊어진 데가 없어요. 끊어진 데가 없으면 2하고 3 사이에서 기본적으로 뭘 갖는다? 저보다는 실근을 갖는다 이걸 보라고 써. 2하고 3 사이에서 끊어진 게 없어. 그럼 나는 F2야.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지. F3이다. 3 집어넣어서 보면 27 마이너스 9이 18 마이너스 1이다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8이다. 양의 양 끝값의 곱이 0보다 작잖아. 얘네 둘의 곱이 0보다 작아. 그러면 우리는 구간 2하고 3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실근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당연한 거야. 2일 때 마이너스 1 여기 있어 마이너스 1 3일 때 어딘지 몰라도 내가 8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래프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어. 하지만 끊어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갈지는 몰라도 이 안에 실근은 무조건 하나는 있다.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필수의 9번 어차피 문제는 9번보다는 좀 어렵게 해서 9번 형태로 내겠죠. 모든 실수 x에서 연속 함수가 있다. f의 마이너스 1이다. 자, f의 0이 마이너스 5고 f의 1이 1이고 f의 2가 3이고. 자, 방정식 fx는 0은 자, 방정식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 자, 요것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냐? 마이너스 1에서부터 2 사이에서 이렇게 함수값이 나왔다. 이렇게. 나머지 중간에 어떤 그림을 그리는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기는 첫 번째 뭡니까? 마이너스 2라고 0을 곱한 상태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지. 이게 그러면 구간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서 실근이 있다. 그 다음 0하고 1이야. 또 0하고 1을 곱해서 마이너스 5니까 0보다 작아. 또 구간 0하고 1 사이에서 실근이 있다. 그 다음에 f의 1, f의 2 1하고 마이너스 3이야 곱해서 마이너스 3이야 0보다 작아. 또 뭐야? 구간 0하고 1 사이에 실근이 있다. 그래서 적어도 실근이 몇 개요? 3개라고. 3개라고. 다행이다. 자, 지금부터 남은 시간에 미분이라는 걸 들어갈 겁니다. 자, 58페이지. 자, 고질레기야. 미분 좀 들어봐. 미분을 들어봐. 최대한 여기서 내가 설명해줬을 때 이해가 안 가면 나중에 다시 물어봐야 돼. 여기를.
그냥 이렇게 푸는갑다 이렇게 푸는갑다 하면 어느 정도 나중에 갔을 때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그러면 안 된 게 혹시라도 뭐가 이해가 안 가시면 물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미분이라는 걸 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미분계수라는 말이 처음에 나오죠. 미분계수.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 변화 율. 이 율이라는 말 자체가 비율이지 비율. 들려요? 비율이라는 거. 이게 비율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잠깐 봅시다. 비율이라는 건 너네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너네 이 비율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얘기했던 게 이게 뭐가 있냐면 호도법이요. 라디안. 원래 라디안이라는 기호를 붙였다가 라디안 기호가 필요가 없어진 이유가 뭐라고? 됐어. 비율이니까 그랬어. 비율은 어차피 이것 대 이거라는 비율 자체야. 얘가 2km 가는 동안에 얘가 4km 간다. 그럼 얘네들의 비율은 2대 4야. 그러면 킬로미터가 의미가 없거든. 그냥 얘가 간 거리의 비와 얘가 간 거리의 비야. 단위가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비율이요. 네네. 나중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희들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물리 파트하고 그거라고. 너희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 차를. 그러면 네가 너희들 운전하는 거 아닙니까?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그 앞 속도계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속도계가. 야, 그러면 쟤네들은 속도를 어떻게 사는 거야? 너네들이 생각하는 속력이라는 거, 이 개념은 이 새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해서 얼마만큼 가는데 몇 시간이 걸렸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게 근데 젠장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속도는 계속 나와. 내가 차 타고 가면 계속 속도가 나와. 이게 그럼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다는 개념이 없잖아. 너희들이. 그러면 이 새끼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새끼는 순간순간의 속도를 계속 이 새끼가 계산하고 나오는 거야. 속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안에서 위에 자 그럴 때 너네들이 변화율이라는 내용을 얘기할 거야. 이게 그래서 자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나오는 평균 변화율입니다. 자,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제발 머릿속에서 기억하십니다. 그냥 여기는 기울기다. 어디에서? 곡선 위에서의 기울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곡선 위에서의 기울기. 너희들 기울기라는 것은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직선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직선에 나와. 근데 어디서 기울기? 곡선 위의 기울기.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이제부터 두 점에서의 기울기야. 그럼 얘네들이 두 점을 잡죠. 그러면 A, 어떤 두 점을 곡선 위에 y는 fx 위에 두 점을 잡아요. x1 f의 x1 x2 f의 x2입니다. 내가 곡선 위에 두 점을 잡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의 기울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얘가 평균 변화율은 x2-x1분의 f의 x2-f의 x1이 평균 변화율입니다. 아무 점이나 잡는 거예요. 내가 곡선 위에 두 점 찍어. 곡선 위에서 두 점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점 찍어갖고 얘네들의 기본적인 직선의 기울기를 잡아놓은 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내가 쭉 어떤
y는 fx가 뭐 이런 식이 있다고 봐. 그럼 내가 여기서 두 점을 잡아. 짝 기울기를 본 거예요. 두 점 기울기. 그럼 잘 들으세요. 평균 변화율은 내가 어떤 점을 잡냐에 따라서 평균 변화율이 다 바뀌죠. 직선은 안 바뀌죠. 직선은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일정한 거죠. 그래서 그걸 기울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균 변화율은요, 곡선 위에서 내가 어떤 점을 잡냐에 따라서 기울기가 다르죠. 얘들이 이걸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줍니다. 평균 변화율. 그런데 평균 변화를 나타내는 용어 자체를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x의 증가량이라는 용어를 쓰잖아. 이걸 이제 델타 x, 델타 y라고 합니다. 이게 델타 x. 그러니까 델타가 디퍼런스예요. 디퍼런스가 뭐야? 차이지, 차이. 이게 디퍼런스. 그래 너네 좋아하는 영어 이 젠장할 거잖아. 영어나 열심히 하고 공부 안 해보시잖아. 델타요. 델타 x 분의 델타 y라고. 델타가 뭐예요? 디퍼런스. 그래서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이야. 여기 자체에서. 자, 이렇게 써서 들어갈 수 있고. 자, 그러면 얘를 갖다 놓고 자 바꾸는 연습이야. 계속 이거 지금 여기 있는 용어 자체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를 a, fa라고 보고 요놈을 b, fb라고 봐주면 이 미분에서 이 그림 많이 하니까 해주셔야 되는 건데 x의 증가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 만들어버리면 x의 증가량은 어차피 b에서 a를 뺀 거야. 그럼 증가량 자체를 이쪽을 델타 x라고 생각할 수 있지. 이쪽에서. 그러면 여기 있는 b 값을 a 플러스 델타 x라고 쓸 수 있고요. 이쪽에서. 그러면 fb라는 값을 f의 a 플러스 델타 x라고 쓸 수도 있죠. 이쪽에서. 그러면 얘를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a 플러스 델타 x의 마이너스 a라는 것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의 마이너스 f의 a라고요. 이게 그러면 제껴 그러면 이게 델타 x라는 것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 써 있어도 똑같은 거야. 이게 지금 계속 평균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용어다. 이게 그런데 이게 이런 정도예요. 델타 x라고 하는 것은 막 1에서 1000까지다. 뭐 2에서 10,000까지다 했을 때 차이가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크냐 작든 상관없이 델타 x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제부터 미분에서는 아주 미세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부터 문자를 h라는 문자를 써요. 이게 그러면 이제부터 미분에서 델타를 많이 안 씁니다. 이게 그러면 델타랑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델타 h 대신에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다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이쪽에서. 그러니까 h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차이를 나타냅니다. 차이를. 이게 그러면 요거나 지금 다 똑같은 얘기야. 이걸 젠장을 뭐라고 해? 평균 변화. 잘 드세요. 평균 변화는 점이 몇 개 있어요? 2개야. 무조건 평균 변화는 곡선 위의 기울기야. 5점이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야. 곡선 위에서 이제 됐냐? 이게 자.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보여서 형태만 나와. 형태만. 만약 이런단 말이에요. h분의 f에 e 플러스 h에다가 마이너스 f2가 5다 써있어. 요거에. 근데 이거 차이 제대로 안 해야 된다. 내가. 그러면 너희들이 느껴야 되는 건 요걸 보면 이거의 의미는 자 점 2,f2하고
E 플러스 H, F의 E 플러스 H라는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이구나. 하셔야 됩니다. 이쪽에서 됐냐? 이게 내 처음 이분 제발 확실히 나중에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이게 그러면 나중에 이것들이 막 이쪽으로 곱하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 짓거리 옵니다. 얘네들이 이게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얘가 근데 이건 아직 평균 변화예요. 두 점 사이야. 내용 자체가 홀. 자 이걸 이대로 미분계수라는 걸로 넘어갑니다. 자 미분계수는요 이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개념 자체가 얘가 요 점을 가만히 두고 이거 이 점을 가만히 두고 요 새끼를 이 점에 가까이 가. 야간. 그러면 이 점이 계속 이쪽으로 가까이 간대. 그때까지 가면서 뭘 보냐? 평균 변화를 보는 겁니다. 평균 변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평균 변화를 있고 여기서 평균 변화를 여기서 평균 변화를 계속해서 점들이 이쪽에 가까이 가면서 평균 변화를 보지. 그런데 어디까지 가냐면 미분이 요 의미야. 그냥 옆에서 쳐다봐서 그래프상에서 보면 거의 한 점으로 보여. 한 점으로 보여. 근데 뭘 수 있지만 한 점인 것 같은 두 점. 그게 뭘 쓰면 돼? 리미트를 쓰면 돼. 리미트라는 개념은 내가 무조건 뭐라고 한다면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간다 하는 개념 자체는 절대로 2까지 가는 건 아니야. 근데 2에 엄청나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걸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너희들이 2에 가까이 가는 상태예요. 근데 2까지는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계속 평균 변화를 봤다는 겁니다. 이게 평균 변화를 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 기울기를 봤다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 그걸 왜 봤냐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기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봤다 이거예요. 이 점을 이렇게 가까이 가란 말이야. 그럼 봐봐. 여기 있는 평균 변화일 건데. 그럼 뭐야? x1, x2 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여기서. 근데 이런 자체를 볼 때 내가 이제 헷갈리니까 그냥 A, B로 볼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면 이제 만약에 A 여기가 이제 A 여기가 B 여기는 이제 또 A, B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B-A가 여기를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1로 가까이 간대. 내가 평균 변화 B-A가 F의 B-FA야. 근데 누가 움직여? B가 움직여. B가 어디에 가까이 가? A에 가까이 가. 그걸 어떻게 만든다? 리미트 B가 A로 가라고. 이쪽에서 이걸 해봤단 말이야. 이쪽에서. 그러면 이 상태 얘기는 여기서 봤었을 때 내가 여기 있는 델타 x가 거의 0에 가까이 간다는 상태랑 똑같은 거야. 약간. 그러면 여기서 리미트 델타 x가 0에 가까이 가는 상태 델타 x분의 델타 y죠. 그럼 여기서 델타 x가 0으로 가는 상태랑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는 상태에서 델타 x분의 f의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a다 볼 수 있는 거고 이걸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다 전부 다 똑같은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만들어 써봤더니 이게 뭐에 가까이 가냐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지더라 이거예요. 이쪽. 그러면 즉 미분계수는요 너네 머릿속에서 이걸 미분계수라고 하는데 자 요런 거 보세요. 야 이게 B가 움직여야잖아. 이 B가 여기서 변수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라는 놈 자체가 a에 가까이 갈 때 x-a분의 fx-fa다. 이걸 그래서 이제부터 이렇게 생긴 놈의 기호를 f 이렇게 써주는데 자 이거 읽을 때 f 프라임이요. f 프라임 a라고 있던지 그냥 뭐 다시 모양 대시 모양이고 대시. 그래서 f 프라임 a f 다시 a 이렇게 그냥 읽으세요. 이 기호를 이제부터 뭐라고 하냐? 이게 바로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리고 야를 이제부터 우리는 이거의 기하학적 의미는 이걸 이제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y는 fx 위에 점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자 정한 겁니다. 그래서 f'a예요. f'a라고 있는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f'a 얘는 이걸 이제부터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라고 하고 요것은 무조건 뭘 의미하냐면 a, f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요.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이게 자 이걸 통해서 내가 이제부터 함수를 볼 거거든요. 접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내가 평균 변화에 있는데 평균 변화 자체를 계속 어떤 식으로 가까이 갔어. 그러니까 이 새끼가 한 점이지만 젠장할 옆에 한 점 또 있어. 여기가 a고 여기가 a 플러스 h라는 게 한 점이 또 있거든. 그것들을 연결시킨 기울기야 평균 변화에. 근데 이 새끼가 궁극적으로 뭐에 가까이 가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얘를 그냥 접선의 기울기로 하자 정한 거예요. 약간. 그러면 이게 이 의미고 너네 머릿속에서는 이것들을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형태 꼬라지 형태가 중요합니다. 꼬라지 형태가 이거 자체가 이게 그러면 만약에 fx라는 거 자체가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뒤에서. 근데 여기서 점 여기다 1,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봐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제 너희들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하면 쓰시는 거예요. f'의 1이라고. x좌표 1인 상태에서 f'1이라고 쓴다고. 배가야 아니야. 지금까지 자고 왔잖아. x야. 또 자냐? 쟤는 머리는 참 뻑뻑해지겠어. 맨날 자서 세포가 그냥 별로 안 써먹어지겠어. 죽는 세포가 없이 살려놓기만요. 세포를. 그러니까 언젠가 써먹겠지. 지금 써야 되는데. 제발 지금 써라. f 프라임 자기요. 이게 1, 여기서 접선이 됩니다. 그러면 f 프라임 1을 구하래. 그러면 5요? 야 이거 야. 5요. 리미트 x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에다가 마이너스 f1을 이렇게 찾으면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찾아? 1 넣고 그래서 앞에서 극한을 배운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는 미분계수를 찾기 위해서 극한을 이때까지 배운 거예요. 얘는 무조건 다 음꼴 극한이죠. 음꼴 극한이요. 얘 자체가. 그러면 집어줍시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이랍니다. fx잖아.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고 f1은 0이잖아. 그럼 얘 극한이 돼요. 인수분해하죠. x-1이지 x-1하고 x-3이다. 음꼴 약분한다. 1이다. 마이너스이다. 자, 이제 이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 2차함수 그래프가 여기서 쭉 펴고 1하고 3을 지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점 1,0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리면 이곳의 기울기야. 이게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찾는다는 겁니다. 됐니? 이게. 근데 보통 이렇게 쓰는 게 있고 이거보다는 이제부터 미분 쪽에서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이 식을 더 많이 쓸 겁니다.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의 마이너스 f1이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 플러스 h면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야. 1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1 플러스 h에다가 플러스 3이다. f1은 0이다. 그럼 얘 찾는 거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완전 없이 h의 제곱 그 다음에 2h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4h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다.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h제곱 마이너스 2h에 샥샥샥 없어집니다. h에 0 넣으면 음꼴이야. 이건 h에 대한 식. 약분해야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이걸 이제부터 미분계수라 부릅니다. 이게 됐냐? 오케이. 그래서 얘는 계약적으로 이런 의미를 하는 거고요. 나는 순서를 좀 바꿔서 뒤로 싹 넘기면 이걸 넘겨 쭉 넘겨서 72페이지를 보세요. 자, 첫 번째 평균 모델, 두 번째는 미분계수야. 미분계수는 요게 미분계수. 자, 세 번째 이제 도함수라는 걸 합니다. 이게 도함수라는 걸. 자, 이제부터 도함수라는 내용을 하는데 도함수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얘는 a,f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해. 그럼 내가 지금 a,fa다. 여기다가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는 거야. 그러면 미분계수라는 값은 어떤 값으로 특정 값으로 상수로 정해진 거야. 나윤아 아니야. 자, 상수로 정해진 거야. 이게. 자, 이제부터는 도함수입니다. 얘는 뭐냐? 이제부터 어떤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예요. 자, 미분을 끝은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누가 물어본단 말이야. y는 어떤 fx라는 함수, 이것을 미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물어본단 말이야. y는 fx라는 함수로 있는데 얘를 미분하세요. 그럼 미분은 뭔지냐? 그냥 이 fx의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함수 fx가 있어. 이 새끼의 도함수 찾으세요 하는 게 그냥 미분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써먹는 건 나중 문제고
내가 무조건 어떤 함수를 미분한다. 이제부터 미분의 정의를 누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미분이 뭐 하는 거냐? 그러면 도함수 구하는 겁니다. 하셔야 되겠습니다. 확실하죠? 도함수 구하는 겁니다. 그럼 도함수가 뭐냐? 어떤 데가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을 나타내는 함수다. 그래서 도함수는 이제부터 f 프라임 x라고 이렇게 쓰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얘를 도함수라는 기호 자체를 얘기할 때 얘하고 똑같은 말로 이걸 이제 dy dx, 자 이게 이제 분수꼴인데 얘를 읽으실 때 dx분의 dy라고 그래 읽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얘를 읽으실 때 위에서부터 이건 dy dx라고 읽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미적분을 배워야 미적분 2 너네들한테 미적분 2를 배우셔야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뭔 의미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y는 x에 관한 식에서 x로 미분한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dy dx라고 읽는 것이 f 프라임 x랑 똑같은 거고, 이게 그래서 얘를 d dx에 fx다 이렇게 써 있는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모 쪽에 있는 변수로 미분한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미적분이요. 너네들이 지금 배우는 이게 이제 미적분이라는 과목 자체에서는 무조건 쟤밖에 안 나와요. x로 미분하는 거. 그래서 dy dx d dx의 fx야. 여기 자체에서. 그러면 얘가 분수는 아닙니다. 이게. 근데 얘가 뭘 의미한다? x로 미분한다, x로 미분한다, x로 미분한다는 개념만 가지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y는 fx가 들어갔으니까 y 프라임이라 써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 정의는 뭐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아니 여기다가 숫자 넣는 건 미분계수고 문자 넣는 거 x로 집어넣는 거, 이게 똑같은 거겠죠. 이쪽에서 여기다 2라고 집어넣은 게 여기서 얘는 1이라고 집어넣은 게 f' 1인 거고, 나는 어떤 임의의 점에서 함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f' x면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다. 이게 도함수죠. 이쪽에서. 그러면 이 값을 찾는 것이 내가 미분하는 거고요. 이쪽에서. 자, 미분하랍니다. 만약에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에다 플러스 3을 미분하시라. 이런단 말이야. 그럼 난 뭐 찾는 거다? f 프라임 x를 찾는 겁니다. 미분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의 마이너스 fx라는 걸 찾는 겁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가실 때 x 플러스 h래요. 아니 너 x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x 플러스 h에다가 플러스 3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fx는 얘잖아.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다. 이 새끼 빼주는 거죠. 이게 자 정리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여기서 x제곱 나옵니다. 마이너스 x제곱 없어져요. 그럼 여기가 2xh입니다. 자 2x에 h라는 식이 나오고요. 플러스 h의 제곱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x고 얘가 플러스 4x 없어집니다. 마이너스 4h가 되시는 거고요. 여기서 3하고 얘랑 없어집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보세요. 그냥 확실하게 이제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h가 변수입니다. 그럼 h에 0을 넣어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0, 0, 0, 0 음꼴이죠. h 다 했으니까 음꼴. 그럼 h 약분해야죠.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약분하시면 여기가 2x에다가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h가 되죠. h가 0일 때야
h의 0을 내라고. 그럼 남는 게 뭐예요? 2x-4가 되죠. 자, 이것을 미분한 건 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f'x가 2x-4 함수꼴이잖아. 내가 지금 f'1 구하래. 그럼 f'1은 뭐야? x에다가 1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죠. 그런 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 자, 이 세트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트로 기본적으로 자, 미분을 하기 위해서 내가 평균 변화를 평균 변화를 아니 있나라고 이 개새끼야. 자, 지금 여기 써 있는 이쪽 부분은 전부 다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들어가 있어요. 제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다시는 여기 나. 뭐 미쳤냐? 누가 이렇게 미분계수를 가지고 뭐 이런 거 안 해. 계속 문제풀이로 문제 풀면은 기본적인 정의를 까먹어. 여기가 오늘은 왜 중요하냐면 내가 막 기계적으로 문제만 풀지 뭐 하고 있는가를 까먹어 내가. 이게 자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는 이걸 해두고 머릿속에서 평균 변화율이 있고 미분계수가 있고 도함수가 있고 그럼 이 새끼가 뭘 의미하는 거고 뭔 놈의 정의를 나타내고 뭐 이 짓거리고 이게 확실하게 좀 허라고 이 새끼야 그러지 말고 이게 너무도 열심히 야너 영화관 가서 있는데 이거 하면 안 돼? 뭐 나고 그거 음식 눈치 있다고? 너무 열심히 해서 시험을 열심히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젠장을 수학을 영어만 잘하는 심각하다. 자, 이 내용이야. 이게 제발 기억해야 되고 여기서 너네들이 세팅돼야 되는 건 삼각형 요 새끼 다 똑같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걸 의미하실 때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정의가 요런 보일 거고 얘가 보였었을 때 너네들이 미분계수를 의미한다 뭐한다 이런 개념이 서야 되고 그래서 되었냐?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자 앞으로 넘겨보시면 다시 백에서 자 61페이지 봅시다. 61페이지부터 자 배가야 자냐? 아니야. 자 필수의 1번 일이야. 자 fx는 자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네. 이게 그럴 때 x의 값이 1에서부터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x는 a에서 미분계수 같을 때 양수의 값을 구하라죠. 자 x 값이 1에서 4까지 변한대. 1에서 4까지 변한다는 건 점이 1,f1하고
4,F4가 있는 거고 이 두 점에 따른 평균 변화율이 나온 거고요. 이게 그 다음에 x는 a에서 미분계수가 같다. 그러면 이것과 누가 같다? f 프라임의 a가 같다는 소리죠. 이쪽에서 미분계수가 같다는 것. 이쪽에. 자, 그러면 평균 변화를 봅시다. 평균 변화 4-1이야. 4-1. f의 4 마이너스 f1이야. 그럼 뭐예요 이게? 3분의 f4가 뭐냐? 4, 4, 60, 14, 64. 그 다음에 이는 여기요. 그러면 얘 새끼가 2분의 21이지. 평균 배달이 자 f 프라임 ai. 자 얘는 리미트 정의가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다. 새끼가 21이 된다는 거다. 여기가 그러면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 플러스 h 쳐 넣으시라고 a 더하기 h의 세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리합시다. a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없어지고 3a 제곱 h에다가 3a h의 제곱 플러스 h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1 없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h가 0으로 갈 때 음꼴이죠. h 전부 다 약분하세요.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는 3a 제곱 3a h 제곱이다. 여기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그러면 h에 0 넣고 0 넣는다고 3a 제곱 이 자식이 뭐일 때 21대라. 그러면 a 제곱은 7일 때고 a가 꼴마 루트 7인데 자 이쪽 문제에서 양수 a 값을 구하라 그랬지? 그래서 a는 루트 7이다. 자 이렇게 만들겠죠. 근데 이제 지금 봐보세요. 이 의미가 뭐냐면 나중에 이 그림이 x세제곱 마이너스 2라는 건 x의 세제곱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거 x축으로 마이너스를 만큼 내린 거야. y축으로 내렸어. 이렇게 된 그림이야. 근데 여기서 1에서부터 4까지 4에서부터 이거잖아. 자 1 넣어서 여기가 1이고 1,0이야. F4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 4, 여기다가 F4라는 값 자체가 63이고 그러면 야가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야. 근데 요놈과 이 기울기랑 접선의 기울기야. 어디 접선? 그럼 보세요.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접선이 똑같은 게 평행한 접선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그 다음에 이쪽에 곡선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또 평행한 접선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루트 7이고 이렇게 생기는 게 있어요. 이게 나중에 들어가면 평균값 정리고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직선과 평행한 접선이 만들어지는 거. 이게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림으로서 너희들이 나중에 이제 3차 함수 이상을 배웠을 때 그림으로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대식을 되나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하고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잖아. 근데 그 A점이 루트 7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1하고 4 사이에 루트 7 하나 있는데 접선이 얘랑 평행하게 생긴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 있어요. 자, 필수예제 2번하고 3번은 지금부터 보는데 그냥 이 자체를 구하는 문제는 조금 학교 시험 앞에서 내는 거고
이 자체를 기억해야 되는 건 다른 문제에서는 이런 표현법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2번이나 3번 같은 표현법으로 문제를 내요. 얘가. 자, 지금 봅시다. 1세대 2번 보시면 지금 fx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f'A라는 게 1이랍니다. 이럴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의 f에다가 a 플러스 2h에다가 마이너스 fa예요. 자, 잘 보세요. 제발 한 번에 이거 이해해라. 배가야 아니요. 이것만 보자. 자, 이것만. 자, 아니요. 제발. 야, f'A가 1이래. 이럴 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2h 마이너스 fa래. 이게 우선 처음에 뭐 왜 이렇게 되는가를 설명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맞춰야 된다 이 얘기를 할 건데 힘드세요? 그래 여기가 지금 h가 0으로 갈 때네. 얘가 그러면 우리가 f'A의 정의 중에 이게 있었어.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가 1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렇게 생긴 꼬라지에서 극한값은 무조건 1이야. 근데 나는 얘를 구하래. 그럼 이 새끼랑 이 새끼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 h인데 얘가 2h가 껴있지. 근데 잘 생각해봐. 어차피 h에다 0 넣고 여기다 0 넣지. 그래버리면 얘도 음꼴이지. 이게 그러면 이 극한하고 이 극한이 똑같으면 안 되겠죠. 다른데 이게 잘 보세요. 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주냐면 요 놈을 똑같은 걸 만들어주자고요. 그럼 내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 안에 있는 거 못 바꾸잖아. 그럼 여기다 2를 붙여봐. 그럼 여기다 2 붙인다는 건 위에다 2를 곱하는 건 똑같이 되겠지. 이게 됐니? 자, 잘 들어. h가 0으로 가면 2h도 0으로 가. 이걸. 그러면 내가 봐봐. 여기서 이 h라는 걸 이게 그냥 델타 x라는 문자로 바꿔도 돼. 이거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고 아니면 그 다음부터 그냥 외우라는 거야. 이 젠장한 것들아. 아유. 2h 똑같은데 2h를 내가 델타 x로 바꿔도 돼. 그럼 h가 0으로 가면 2h도 0으로 가잖아. 그러면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거하고 똑같지. 알았다. 그러면 이게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에다가 a 더하기 델타 x에다가 마이너스 fa에다가 곱하기 2다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면 이 자식이 그냥 뭐예요? f'A죠. 그러니까 얘는 이 f'A랑 같은 거지. 근데 f'A가 뭐다? 1이었으니까 얘가 2다 써도 되죠. 됐니? 어쩌면 이해가 가다. 그럼 무조건 맞춰주기만 하면 되겠죠. 우리가 이 새끼가 0으로 가고 이 새끼가 0으로 가는데 이 형태가 똑같은 형태로 0으로 가면 무조건 f'A입니다. 자, 내가 f'A다 하는 게 1이래.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제곱 플러스 2h분의 f의 a 더하기 h제곱 플러스 2h의 마이너스 fa라고 나왔어. 그냥 그럼 어차피 얘도 0으로 갑니다.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 내가 근데 똑같은 형태로 0으로 가지. 그러면 그냥 f'A요. 야가
그렇다고 너네 이 문자에 대한 헷갈리면 안 돼.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얘가 x가 0으로 가니 sin x가 f의 a 더하기 sin x가 fa가 가니 그러면 x가 0으로 가는데 이 새끼 형태도 0으로 가지. sin 0이 0이니까 얘도 0으로 갔어. 똑같은 형태야. f 프라임 a다. 이게 나 분명히 얘기했어. 헛소리 하면 안 돼. 그래. 내용 자체에서. 그래서 뭐야? 이쪽 형태를 똑같이 만들어주는데 분명히 0으로 가는 형태가 똑같이 0으로 가는 형태 만들어지면 무조건 미분계수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얘가 2h니까 난 2h 만서 두 개 들어가서 만들 수 있다고. 되었냐? 뭘 알고 지금 뭘 하는 건지 나 진짜 나. 야, 근데 두 번 못한다니까 이거 무조건. 지금 2번의 f의 a 더하기 h 세제곱 마이너스 fa다. 자, 이 새끼 h 세제곱이잖아. 이 안에 있는 거 못 바꾼다니까. 바꾸기 힘들어. 그럼 이 자식은 뭘로 만들어? 얘가 h 세제곱을 만들어. 여기다가 h의 제곱을 붙여. 이 자식이 f 프라임 a야. 요거는 h가 0으로 갈 때 0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0이야. 얘는 그려.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h분의 f의 a 더하기 3h의 마이너스 f의 a 빼기 2h야. 자, 내가 알고 있는 건 계속 얘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얘의 극한을 구하라는 거야. 근데 봤더니 꼬라지에 뭐가 없냐면 여기에 FA가 없고 여기도 FA가 없어. 이게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내가 F의 A 더하기 3H 마이너스 F의 A 마이너스 2H인데 마이너스 FA를 붙여주는데 내 마음대로 마이너스만 아니니까 빼고 더하기를 따로 붙이자고. 그러면 이 자식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내가 f의 a 더하기 3h 마이너스 fa라 쓸 수 있고 요놈은 앞에 마이너스를 빼고 a 빼기 2h의 마이너스 fa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럼 똑같아요. 3 붙이고 3 붙인데 마이너스 2 붙이고 마이너스 2 붙이면 돼. 마이너스 2h 마이너스 2. 그러면 넘어가면 얘는 f 프라임 a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 넘어가면 플러스 2에다가 f 프라임 a가 되는 거야. 결국에 5에다가 f 프라임 a가 되는 거고 f 프라임 a가 뭐다고? 1이야. 그러니까 이 새끼는 뭐다? 5다. 할 수 있어요. 제발 몇 가지 연습해놔. 알았냐?